그런데 이제 의뢰인이 직접 해야 될 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채권자 집회 기일 출석입니다. 집회는 한 5에서 1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폐지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메이트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개인회생 절차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큰 틀에서 한번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해하고 오시면 좀 더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사정과 이제 어느 법원인지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인가 결정까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인가 결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개인회생 신청인이 이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데 그걸 이제 법원이 허가, 인정해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시점부터 이제 채무자는 그 변제 계획에 따라서 매월 변제금을 이제 납부하면 되거든요. 전체 과정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고 나면 법원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빚, 소득, 재산, 추가 생계비 등 중요한 서류를 대리인이 정리하고 법원이 요하는 양식에 맞춰서 법원에 제출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지 금지 명령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이를 이제 금지 중지 명령 신청서에 그 사건 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일주일 정도 뒤에 중지 금지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약 3주 정도 시점부터는 채권자로부터 이제 독촉 추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중지 금지 명령이 나온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 보정 공고가 나옵니다. 이 보정 공고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보정,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완해서 수정해라 이런 의미인데 법원에서 이제 당신이 신청서에 쓴 이제 소득이 실제 소득이 맞는지 소명해라. 그리고 당신이 얘기한 부양 가족이 실제와 맞는지 소명하고 재산도 소명해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 보정 기간이 2주 정도 주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1차 보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차 보정까지도 많이 갑니다. 2차 보정은 이제 회생위원이 사무실에서 낸 보정서를 보면서 네가 소명한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은 좀 믿기 힘들다. 더 소명을 하거나 변제율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옵니다. 간혹가다 소득이 이제 갑자기 굉장히 줄어든 경우, 그리고 이제 도박이나 주식, 코인 때문에 이제 변제율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3차 보정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정을 잘 마무리하면 개시 결정이 나오는데요. 한 2024년 1월 1일 정도에 이제 신청을 접수했다고 하면 한 7월 1일 정도에는 개시 결정이 나옵니다. 개시 결정 이후 이제 변제금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절차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개시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뢰인이 직접 해야 될 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채권자 집회 기일 출석입니다. 집회는 한 5에서 1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폐지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채권자의 이의 신청서에 각종 답변서를 제출하는 일도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변제금은 언제부터 이제 납부를 해야 되냐? 변제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부터 이제 변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월 1일 접수를 했고 한 7월 1일 정도에 이제 개시 결정이 나왔다고 치면은 1월 1일부터 이제 4개월 차인 4월 1일에 1회분, 5월 1일에 2회분, 6월 1일에 3회분, 7월 1일에 4회분 이렇게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7월 1일 전까지 모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납부가 어렵다면 개시 결정 이후 한 달 뒤에 있을 채권자 집회 기일, 대략 8월 초까지 이제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그래야 채권자 기일로부터 한 달 뒤인 인가 결정이 문제없이 내려질 수가 있고요. 인가 결정은 이제 말 그대로 확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채권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부터 변제금이 바뀔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변제금을 매월 납부를 하시고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이제 나왔다고 하면은 아까 신청일을 이제 2024년 1월 1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2027년 3월 1일에 마지막 36회차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면책 신청서를 낼 자격이 생기고 면책 신청서를 내면 일주일 내에 이제 면책 결정을 받고요. 면책 결정을 이제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제 면책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서 나한테만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이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카드 발급도 이제 가능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도 가능해지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크게 간략히 말씀드려봤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보정 권고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